안녕하세요. 행정앤금융TV 김은행정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음주운전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걸리신 분들이 이제 종종 전화를 하십니다. 근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분들 볼 때마다 조금 닦아다니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도움을 청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분들을 이제 구제하는 입장에서 뭔가 제대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구제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는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통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는데 추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떠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음주운전이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를 조만간 가시게 될 거야. 그거 먼저 앞에서 음주가 단속되게 되면은 먼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만취가 되신 분들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제 이게 부는 거를 하잖아요. 부는 거를 할 때 입에다가 뭔가를 이제 물을 주고 헹궜는지 아닌지를 조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혈액 채취를 한다 그러게 되면 혈액 채취는 되도록이면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 너무 많은 이제 알코올이 나중에 더 적체가 돼서 많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혈액 채취로 통해서 이게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흡식으로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음주가 단속되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절차적으로 저희 행정사들은 먼저 이분들한테 먼저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작성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상 조사관들 앞에 서면은 본인의 주장이나 얘기들을 좀 잘 대답을 못하고 어영부영하거나 불필요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행정사들이 사실조사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됐는지 어떻게 음주를 한 경위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서 담당 조사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성급하게 이제 행정사들을 이제 선임을 했을 때 저희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조사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연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후에 운전면허 처분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 취소가 됐을 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불복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하셔야 되는데 제 경험상 구제가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운전 관련성이 크신 분들, 운전을 갖고 먹고 사시는 분들, 예를 들면 운송 자격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노란 번호판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물차 배달하시는 분들, 뭐 건설 큰 트럭 오시는 분들, 유조차 뭐 이런 것들 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조금 구제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없으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이 한번 있으시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이라든가 윤청호법 때문에 음주 운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이런 경우는 거의 운전면허 구제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나마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구제 가능성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사정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셔야 되시고요. 또 저기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이거를 조금 잘 어떻게 조금 만드셔서 되도록이면은 경찰서에서 이거를 법원으로 이제 넘기지 않고 또 경찰서 자체 내에서도 조금 이제 선처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 운전 자격 운송 자격 면허를 시험 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화물 자동차 운송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박탈이 되게 되면 또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결격 기간도 5년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조금 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을 또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에 대비해서 운전 자동차 종합보험도 제대로 좀 가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에는 담보 구성을 자손과 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손은 자기 신체 손해담보고요. 자상은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운전면허 할 때 뭐 다이렉트다 이런 데다가 이제 막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같이 이제 전문 이제 운전면허 구제라든가 자동차 교통사고 보상을 전문하시는 사람들한테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지도 한번 상담을 하시면 제가 그에 맞게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건데, 일단 차이점을 보면 자기 신체 손해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1급에서 14급으로 급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근데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 실손 보상, 자기가 손해 본 금액을 전액 다 지급을 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휴업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자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상은 지급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손은 지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상은 지급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가 뭐냐면은 나중에 지금 치료를 받는데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할 때 나중에 얼마만큼 더 치료가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치료비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향후 얼마 정도 치료비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자손은 지급을 안 해주고요.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과실상계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자손은 합니다. 불리하겠죠. 근데 자상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손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3억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월 5천에서 6천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푼 아끼자고 해서 뭐 다이렉트나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전문 어떤 보험 전문 어떤 재무 상담사나 저는 이제 재무 상담사거든요. 저희 같이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정확하게 각 직종이라든가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상담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 구제 가능성이 더 있는지 부분,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